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평소 보던 따뜻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보험금이 꽤 내거든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엄마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 나이의 어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심장질환으로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째였는데 병실은 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어머니는 가슴 부근의 둔한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각종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심장약, 소화제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의 개수만도 10개가 넘었어요. 어머니는 그 약병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더군요. 젊었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딸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복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서둘러 온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히 드러나 있었지만 어머니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엄마 조금만 힘내요라고 말했죠.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더 힘들 텐데. 어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딸은 본래 성격이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고 지금도 자신의 일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딸은 어머니의 약 시간을 확인하고 물컵을 새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베개를 정리해주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어요. 이런 세심한 돌봄이 딸의 특징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타입이었거든요. 오늘 병원에서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딸이 물었어요. 어머니의 컨디션을 늘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런데 너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응급실이 좀 바빴어요. 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어머니는 딸의 피로가 단순히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 때문에 딸이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아들이 화려한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문 안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도 와 있네 하고 말했죠. 아들은 언제나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꽃다발은 너무 화려했고 과일 바구니는 필요 이상으로 컸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이전 꽃들은 아직 시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들은 꽃다발을 화병에 꽂으면서 간호사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복도에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죠.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행동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아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딸은 아들의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어머니 병문안을 자주 오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일 나타났거든요. 그것도 늘 비싼 선물을 들고 말이죠. 오늘 가져온 과일 바구니만 해도 10만 원은 넘어 보였어요. 요즘 계속 오는데 직장 일은 괜찮아? 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의심스럽다는 뉘앙스는 없었지만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들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어딘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약간 높았고 시선도 어머니의 얼굴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자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은 언제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주었어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 병원에 와서 손을 잡아주곤 했죠.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면 아들은 뭔가 달랐어요. 분명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른 무엇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확인했어요. 의료진이 작성한 차트를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약병들의 라벨을 하나하나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하고 딸에게 물었지만 그 관심이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건지 의문스러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적이라고 하셨어. 약만 잘 드시면 큰 문제 없다고.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마치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들은 것 같은 기색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딸은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아프시면 바로 간호사 불러요. 딸은 어머니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떠났습니다. 딸이 떠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조금 더 머물렀어요. 어머니, 좀 답답하시죠? 옥상에서 바람 좀 쐬실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만 있으니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휠체어를 가져와서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길에서 뭔가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악력이 강했고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평소보다 어깨가 굳어져 있었고 호흡도 조금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저 애가 요즘 내 눈을 이상하게 보네.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뭔가 서늘한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예전의 따뜻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이렇게 바람 쐬니 좋구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은 평소 환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죠, 어머니. 아들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옥상 한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난간 근처 벤치에 앉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간간히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어요. 평범한 밤 풍경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들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조급함 같은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오늘따라 유독 이상했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아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생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며 앞으로 들어갈 돈이며 정말 많거든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사업도 요즘 안 되고 대출받은 것도 있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들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저기서 야경이 더 잘 보여요. 아들이 가리킨 곳은 난간 바로 앞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불안했지만 아들의 말에 따라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그 말과는 반대로 아들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에 도착하자 아들은 어머니를 난간 바로 앞에 세웠어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예쁘죠? 하지만 어머니는 높은 곳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의 등을 막고 서 있었어요. 무서워. 뒤로 가자. 어머니가 말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어머니를 더 난간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큰 소리로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 보던 따뜻한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보험금이 꽤 되거든요. 그 말과 함께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었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험금? 왜 갑자기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휘청거렸어요. 난간까지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몸의 균형을 잡으려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밀어서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뒤로 젖혔어요. 그리고 재빨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난간이 손에 닿는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또다시 자신을 밀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아들이 다시 다가와서 어머니를 난간 너머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난간을 더 꽉 붙잡았어요.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버텼지만 아들의 힘이 점점 세져서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을 낳고 기른 자식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집에 갔다가 어머니 약을 챙기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실에 갔더니 어머니가 없어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옥상에 갔다고 하더군요. 딸은 옥상 문을 열고 나오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난간을 붙잡고 있고 오빠가 어머니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딸은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하는 거야? 딸이 소리치며 달려왔어요. 오빠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뒤로 물러났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도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는 딸의 품에 안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죽을 뻔했다는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오빠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어요. 동생아,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갑자기 난간 쪽으로 가시더니 비틀거리셨어. 내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오빠의 말은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정말로 어머니를 도우려 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딸은 오빠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놀란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비틀거려서 생긴 놀람이라기에는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어머니에게 직접 물었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말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아니야. 그냥 바람이 너무 세서 무서웠어. 어머니는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설사 말한다고 해도 딸이 믿을까 싶었거든요. 아들의 평소 행동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을 꽉 잡았어요. 딸은 어머니를 부축해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방금 옥상에서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빠가 어머니를 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도우려던 걸까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딸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고 식은 땀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병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면 괜히 걱정할 테니까.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받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계속 그날 밤 일이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고 오빠가 올 때마다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오면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긴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어머니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오후 딸은 병원 원무과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무과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보험 관련해서는 따님 오빠분이 이미 다 처리해 주셨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오빠가요? 딸은 깜짝 놀랐어요. 오빠가 언제 보험 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네, 며칠 전에 오셔서 보험 청구 서류를 다 작성하고 가셨어요. 보험금도 상당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말에 딸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딸은 원무과 직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가 가져온 서류 중에는 어머니의 진단서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어머니 상태보다 훨씬 심각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진단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딸은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려는 건가요? 혹시 그 서류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딸이 부탁했어요. 죄송하지만 가족이라도 본인이 아니면 보여드릴 수 없어요. 다만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직접 문의해 보세요. 뭔가 석연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은 곧바로 어머니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진료실에서 딸을 맞았어요. 아, 어머니 따님이시군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오셨네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딸이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따님 오빠분이 오셔서 어머니 진단서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써드린 내용과 다른 진단서로 보험 청구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쓴 진단서는 안정적이며 적절한 치료로 회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확인해 보니 중증 심장질환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사의 말에 따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빠가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험 청구 서류를 보니까 사망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도 미리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망보험금이라니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왜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그 서류들의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딸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의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히 의료보험 사기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서류 사본을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딸은 서류를 받아들고 병실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빠가 엄마 보험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심각해서 뭔가 알아낸 것 같았어요. 뭘 알아냈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은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과장된 병명, 그리고 미리 준비된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까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딸이 더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내 오빠가 나를 밀었어. 난간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오빠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험금 때문인 것 같아. 그 애가 그러더라. 엄마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어머니가 그날 밤 들었던 아들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오빠가 어머니를 돈 때문에 해치려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겠니? 그 애가 시침이 뗄 텐데.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딸은 의사에게서 받은 서류 사본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오빠가 가짜 진단서로 보험 사기를 치료했다는 증거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아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엄마, 이상한 게 또 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최근에 계속 병문안을 오는 것도 그렇고 엄마한테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효심, 비싼 선물들, 그리고 이상한 시선들. 모든 게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들이 평소처럼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와 딸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아들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미소도 이제는 섬뜩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아들이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효자 같은 모습인데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안다니요. 괜찮아.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는 모습에 아들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딸은 오빠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꽃을 정리하는 것도 모든 게 거칠애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문제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머니와 딸은 동시에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집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건가요? 무슨 집 이야기? 딸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 동생은 몰랐구나. 아들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집을 제 명의로 이전해 주셨거든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 복잡하니까 미리 정리하자고 하셔서요. 딸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자신은 몰랐을까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아들이 계속 졸라서 도장을 찍어준 적은 있었지만 그게 진명의 이전이었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모든 서류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을 핑계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그런 중요한 일은 가족들이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어머니께서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다고. 아들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어머니를 내세워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진명의 이전뿐만 아니라 보험 문제까지.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집도 다 제 명의로 해두셨으니 편히 계세요. 아들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뭘 이야기하게? 아들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나와봐요. 딸이 단호하게 말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한 두 남매. 딸은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빠, 엄마 보험 관련해서 뭔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들이 시치미를 뗐어요. 가짜 진단서 만든 거,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미리 준비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냥 어머니 보험 처리를 도와드린 것뿐이야. 그날 밤 옥상에서 엄마한테 뭘 한 건지도 알고 있어요. 딸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아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알면 어쩔 건데?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남는 건 우리 둘 몫이야. 그런데 왜 굳이 오래 기다려야 해? 딸은 오빠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오빠가 맞나요? 오빠, 정신 차려요. 엄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키기는 무슨. 아들이 비웃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며 앞으로 들어갈 요양비며 얼마나 드는지 알아? 내 사업은 망해가고 있고 대출은 밀리고 있어. 이대로 가면 나도 망한다고. 딸은 오빠의 이기적인 계산에 절망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 엄마를. 엄마, 그냥 늙은 여자일 뿐이야. 아들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냥 빨리 정리하면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 아니야? 딸은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나는 절대 오빠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지킬 거예요. 괜히 나서지 마. 아들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동생이 나서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거든. 무슨 준비? 어머니 명의로 된 건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바꿨고 보험도 내가 수익자야. 그리고 아들이 음침한 미소를 지었어요. 곧 어머니께 사고가 날 예정이거든. 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오빠, 정말 미쳤구나.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쳤다고? 이게 현실이야, 동생아. 아들이 냉소했어요. 나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도 고통받지 않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모두한테 좋은 일이지. 딸은 더 이상 오빠와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괴물이었어요. 오빠,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고? 무슨 증거로? 아들이 비웃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밀었다는 증거가 있어? 가짜 진단서라는 증거가 있고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됐어. 딸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신고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누가 믿겠어? 평소에 효자로 소문난 나를 두고 동생이 질투해서 거짓 신고한다고 생각할걸. 아들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효자를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어요. 딸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빠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사람들은 평소 오빠의 모습만 알고 있으니까요. 동생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는데. 아들이 딸에게 다가왔어요. 괜히 나서지 마.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건 없다고.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딸은 오빠의 협박 섞인 말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절대 오빠의 뜻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딸이 복도에서 오빠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머니는 병실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화장실 갔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딸이 간호사실에 급한 일이 있다고 속여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아들과 둘만 있는 상황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는 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주 병문안을 오는지. 아들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생겼죠. 어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제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빌린 돈만 3억이 넘어요. 이대로 가면 제 인생은 끝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행동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아, 천천히 해결해보자. 엄마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위로하려 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아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이죠.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 생명보험금이 5억이에요. 그리고 집까지 합치면 10억은 될 거고요. 아들이 차분하게 계산하듯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매일 약 먹고 검사 받고 고통받으면서 살기보다는. 아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아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짜증이 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키운 아들이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록 아파도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어머니의 산소호흡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보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로 여기서 그런 일을 저지르려는 건가요? 뭘 하는 거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아들이 산소호흡기의 선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혼신의 힘을 다해 간호사 호출 버튼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이미 그걸 예상했는지 호출 버튼을 멀리 치워놓았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어머니. 지금 교대 시간이라서 복도에 간호사도 없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자신이 그 가족에게 살해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요. 아들이 산소호흡기의 주요 연결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만해. 어머니가 간신히 말했어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머니. 아프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침대 옆 물컵을 집어던졌어요.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도와줘. 살려줘. 아들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산소호흡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곧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이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산소호흡기를 확인해드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재빨리 거짓말을 했어요. 간호사는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호흡은 정상이신 것 같은데요.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간호사를 바라보며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곁에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어서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갑자기 답답해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결국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러시군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 호출해 주세요. 간호사가 호출 버튼을 어머니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다시 놓아주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아들은 다시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으셨네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협박하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헛된 희망은 갖지 마세요. 그때 딸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소음 신고가 있었다는데. 어머니는 딸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 그냥 물컵을 떨어뜨렸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딸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어요. 내 목숨을 내 자식이 노리고 있다니. 아들은 의자에 앉아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언제 아들이 다시 나타날지, 그때는 정말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딸뿐인데 딸이 항상 곁에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딸아, 오늘 밤에 여기서 자면 안 될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엄마. 제가 여기서 잘게요. 딸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어머니는 가끔씩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딸을 확인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일찍 병원 의무기록실로 갔어요.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오빠가 조작한 것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의무기록실 직원은 처음에는 가족이라도 환자 본인이 아니면 원본 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이 사정을 설명하자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의무기록실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오빠분이 가져온 서류들이 우리가 가진 원본과 내용이 달랐거든요. 딸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뭔가 조작된 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딸이 물었어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게 담당 의사가 작성한 원본 진료 기록이에요. 환자 상태 안정적, 약물 치료로 충분히 관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딸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머니의 실제 상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님, 오빠분이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에는 중증 심부전으로 수술 필요, 생명 위험 상태라고 되어 있었어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빠가 어머니의 병을 훨씬 심각하게 조작해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서명도 위조된 것 같아요. 필적이 완전히 달라요. 딸은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질적인지 실감했습니다. 이것들을 복사해도 될까요? 딸이 부탁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의료기록 조작이니까. 경찰에 신고하실 거죠? 네, 반드시요. 직원은 서류들을 복사해주면서 또 다른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따님, 오빠분이 어머니 사망진단서 양식도 미리 요청하셨어요. 사망진단서요? 딸이 깜짝 놀랐어요.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그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는데. 딸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오빠가 정말로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기록실을 나온 딸은 곧바로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예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딸은 의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드디어 오빠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따님, 오빠분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했다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딸은 의사의 말에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오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해치려 할까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하시는 게. 딸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에는 상태가 아직 불안정했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 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빨리 와줘. 내 오빠가 또 왔어. 딸은 급하게 병실로 달려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오빠가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오빠, 뭐 하는 거예요? 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오빠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동생도 와서 들어봐. 딸은 오빠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차분했거든요. 마치 무슨 확신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딸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어머니가 결심을 하셨어. 오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치료받기 싫다고 하시네. 딸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뭔가에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오빠가 어머니를 재촉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엄마, 천천히 말씀하세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용기를 냈어요. 나는 살고 싶어. 치료받고 싶다고. 오빠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자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까 분명히 동의하셨잖아요. 오빠가 어머니를 압박했어요. 동의한 적 없어.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소리쳤어요.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해서 치료 포기 각서를 쓰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계획?
오빠가 시치미를 뗐어요. 딸은 의무기록실에서 얻은 서류들을 꺼냈어요. 가짜 진단서, 위조된 의사 서명, 미리 준비한 사망진단서. 다 증거가 있어요.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도 증인이 되어 주시기로 했어요. 딸이 계속 말했어요. 오빠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았어요. 그래, 그럼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 오빠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오빠가 갑자기 일어서며 병실 문을 잠갔어요. 신고해봐. 오빠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오빠가 갑자기 일어서며 병실 문을 잠갔어요. 딸과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오빠의 행동에 놀랐어요. 오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내가 약하다고만 살 순 없지. 어머니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이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머니를 지켜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병실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오빠의 표정에서 더 이상 연기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딸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려는 거예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오빠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차피 들킬 바에는 확실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머니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잡았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웠다고요? 오빠가 냉소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동생만 편애하고 저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오빠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느껴온 차별 대우, 부모의 관심에서 소외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오빠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사랑? 오빠가 비웃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제 사업이 망할 때 도와주셨겠죠. 집이라도 팔아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내가 몰랐잖니. 내가 제대로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병실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이 오빠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사업이 기울어가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 후로 오빠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딸은 오빠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오해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죽이려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빠, 이건 아니잖아요. 딸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오빠는 딸의 말을 듣지 않는 듯 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눈빛에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어차피 이미 늦었어. 동생이 증거까지 다 모았다니 이제 확실하게 끝내는 수밖에 없어. 무슨 소리예요? 딸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어요. 오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주사기였습니다. 이거 알아?
인슐린이야. 당뇨병 환자용 인슐린을 과량 투여하면 오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딸은 소름이 돋았어요. 오빠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엄마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고. 오빠가 주사기를 들고 어머니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딸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둔 것을 떠올렸어요.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나오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았던 것입니다. 오빠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엄마를 해치려는 거예요? 딸이 일부러 크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오빠가 대답했어요. 보험금 5억에 집까지 합치면 10억이야. 그 돈이면 내 빚을 다 갚고도 남아. 딸은 오빠의 자백을 모두 녹음하면서 동시에 어머니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잠겨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고 있었어요. 안 돼.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빠가 어머니에게 주사기를 들이대려는 순간 딸이 몸을 던져 오빠를 막았어요. 엄마한테 손대지 마. 오빠와 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러갔습니다. 딸은 오빠보다 힘이 약했지만 어머니를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강했습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오빠가 딸을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고 침대 옆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병원 내선 전화였어요. 도와주세요. 6층 304호실에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딸이 계속 방해했어요. 병실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침대 테이블 위에 물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의료기기들의 경고음이 울려댔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의 신고를 들은 병원 직원들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304호실. 문이 잠겨 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오빠는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보안 요원이 어수선한 병실을 보며 물었어요. 딸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제 오빠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요. 오빠는 재빨리 변명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주사기는 재빨리 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목소리를 냈어요. 아니야. 이 아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갈등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딸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거가 있어요. 딸이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고. 보험금 5억에 집까지 합치면 10억이야. 그 돈이면 내 빚을 다 갚고도 남아. 오빠의 자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딸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의무기록실 직원의 증언, 담당 의사의 증언, 그리고 방금 녹음한 오빠의 자백까지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빠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다 오해라고요. 오빠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은 오빠의 주머니에서 주사기까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을 낳고 기른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진 후 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모두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말 끝난 건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엄마. 이제 정말 안전해요. 딸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는 경찰 수사관들이 찾아왔어요.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진술하기를 주저했어요. 아무래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수사관이 어머니를 배려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옥상에서 있었던 일, 아들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에 병실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사관은 어머니의 진술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자분의 진술과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측 증언을 종합해보면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딸도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수사관에게 제출했어요. 위조된 의료 기록, 의사의 증언, 의무기록실 직원의 증언까지 사건의 전모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라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며칠 후 아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보험 사기, 문서 위조,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빠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병원 측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를 했어요. 의료기록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어머니와 딸에게 사과했어요. 한 주가 지난 후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어요. 아들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에서 벗어나니 심장 상태도 안정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퇴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와 딸은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집은 아들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사기로 취득한 것이라서 법적으로 원상 회복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딸이 제안했어요. 괜찮겠니? 너도 바쁜데.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전혀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계시면 저도 든든할 것 같아요. 딸의 말에 어머니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퇴원하는 날 어머니는 병실을 나서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이사한 후 어머니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작은 텃밭을 만들어 어머니가 채소를 기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떠세요? 딸이 상추 모종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좋구나. 오랜만에 흙을 만져보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텃밭에서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재판장에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여전히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아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와 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텃밭에는 어머니가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딸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푸르게 자란 상추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 끝자락에 참혹한 진실을 봤지만 아직도 나를 지켜주는 딸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 저녁 시간 어머니와 딸은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딸이 상추를 먹으며 웃었어요. 어머니도 따라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살아온 게 의미가 있었구나.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고 자신이 심은 식물들이 고요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도 옆방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딸은 함께 시장에 갔어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상추 정말 싱싱하네요. 이웃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손으로 기른 채소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